네, 안녕하십니까. K-스페이스 전문가 인터뷰 6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 한국 제약인들을 대표하는 카스비피의 정승원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멀리 한국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고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ASBP 22대 회장 정승원입니다. 저는 에비라는 제약회사에서 현재 메디시널 케미스트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카스비피는 코리안 어메리칸 소사이어티 인 바이오테크놀로지 앤 파머시티컬의 약자로 미국 전역에 9개 지부를 두고 수천 명, 약 2천여 명의 한인 제약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규모와 역사를 가진 단체인데요. 회장님께서 카스비피의 설립 취지와 주요 활동, 회원 구성 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카스비피는 2001년도에 협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는 설립 당시부터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연수로 보면 2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뉴저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라인을 따라서 보스턴, 그 다음에 워싱턴 DC, 커네티컷,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그리고 시카고 지역 등을 통해서 저희가 9개의 지부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활동들은 말 그대로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저희가 심포지움을 매년 하고 있고요. 특히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바이애뉴얼 심포지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은 후원사로서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2세들을 위해서 YG 프로그램 아니면 이제 커리어 디벨롭먼트 같은 프로그램도 심포지움 동안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각 네트워킹 그룹, 좀 세부적인 네트워킹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원활한 그 네트워킹,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본인들의 전공 분야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심포지움 외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하고도 카스비피가 협력 역사가 깊은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전임 원희목 회장님께서 미국 방문 당시에 우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하고 카스비피 간에 MOU가 체결된 적이 있었고요. 양 협회가 학술 교류 및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등을 상호 지원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협회가 매년 카스비피 주요 봄, 가을 심포지엄에 후원하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6년간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건설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이제는 이제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양 기관 간의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재고시킬 시점으로 보입니다. 회장님께서 앞으로 양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MOU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협력적인, 그리고 저희에 참여해 주시고 저희의 또 네트워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서로 쉐어를 하기는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원활하게 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CRC라고 해서 Collaborative Research Committee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때 어떤 단체를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단체와 여기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협회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저희 쪽에 있는 카스비피에 계시는 그 에어리어에서 잘 알려지신 분들하고 컨설팅 웍을 조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참여의 목적으로 후원을 하셨다면 지금은 좀 금액이 조금 커지기는 했으나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컨설팅 아니면 또 원하는 사람들의 매칭 같은 구조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최근에 우리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전 세계 시장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죠. 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공한 기업들도 많고요. 또 이제 카스비피를 보면 카스비피 회원들 다수가 글로벌 빅파마 회장님처럼 에브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화이자, 노바티스, 다양한 분들을 저도 많이 만나봤었거든요. 이런 유수의 글로벌 빅파마하고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카스비피의 그 든든한 기반이 우리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도 상당한 지원 기반이 될 것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스비피하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 메리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공 분야들이 얼리 리서치에서부터 레이 스테이지 또는 FDA와 같은 정부기관까지 저희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한 본인들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왜냐하면 저희 기업들의 무슨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쉐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본인들의 알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같이 쉐어를 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진출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진출 시간 그리고 진출 비용 등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카스피피 회원들이 회장님처럼 이제 회사를 다 다니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학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이제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제 카스피피 자체가 넌 프로핏 오거니제이션으로서의 뭐 고유한 역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2019년 MOU 체결 이후에 우리 이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하고 카스피피 간 협력이, 카스피피가 봄, 가을에 2번씩 개최하는 연례 심포지엄 후원 중심의 교류에 이제 머물러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기관 간의 협력이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좀 더 이제 고도화된 그런 단계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형태의 협력 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회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모색을 할 때 카스피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방식, 아까 말씀하신 뭐 어드바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상징적인 이제 MOU가 있는 반면에 저희가 좀 더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프랙티컬리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제약 바이오 협회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 싶어하는 회사들, 뭐 그들의 니드가 있을 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심포지움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같이 모이는 기간대가 그런 가을과 봄의 심포지움인데, 물론 어느 지역을 방문을 하실 때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챕터들을 동원을 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과 또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베니핏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2개의 심포지움 중에 참여를 하셔서 미리 오가나이즈 돼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실 조금 미국 내에서 자리 잡기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많은 장학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미 300여 명이 넘는 장학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물론 24년 동안에 배출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저희 장학생이면서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 아카데미로 가신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장 최근에 장학생이 되시고 또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미국 내에서 좀 어렵다면 또 한국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후원사를 받을 때도 어떤 잡 디스크립션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의 또 취업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대학원생이든 뭐 포스닥이든 유수의 인재들이 한국에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는 심포지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CRC를 통해서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회사들이 또 저희 심포지움에 와서 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음으로써 어떤 거를 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신다면 와서 보시는 것과 리모트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상호 간의 어쨌든 협력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이제 니즈에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윈윈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스턴 총영사관에 근무할 때 당시에 이제 보스턴 지부장이신 전임 회장님, 백익현 회장님하고 커리어 워크숍이라는 것을 한번 지원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코로나19 시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킹이 거의 어려울 때였는데, 제가 이제 카스피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서 카스피피에도 이런 이제 우리
뭐 젊은 친구들의 이런 커리어를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백 회장님한테 제안을 했었죠. 이게 초영사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우리 한번 뭐 한국 기업들하고 우리 이제 카스비피 회원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커리어 워크숍을 한번 개최를 해보자. 그게 그래서 한 6년째 지금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가 됐었고 이런 포맷들을 좀 발굴을 하면서 이제 상호간에 서로 우리 협회에서도 이제 카스비피를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스로 활용도 하고 카스비피도 이제 자기네들의 이런 엑스퍼티즈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오랜 시간 로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큰 범위의 그런 심포지움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참여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포지움을 보통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나눠서 하고 금요일은 저녁 시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 제너레이션의 그런 커리어 디벨롭먼트에 대한 니드가 많아지면서 저희가 패러럴 세션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러럴을 하지 않게 점심 때부터 영 제너레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을 가진 회사들, 어떤 본인들의 잡 오프닝이 있을 때 그거를 선전을 하고 또 아무래도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또 회사들의 인사이트 정보, 이 회사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지원을 하는 사람들의 이해도 돕고 본인들이 어플라이해서 갔을 때도 내가 어떤 회사에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움 하기 전 한 4-5시간 정도는 그 YG를 위한 세션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뭐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딜의 거의 40% 정도가 중국 바이오텍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규모도 다른 나라의 바이오텍 그 딜 규모보다도 훨씬 큰 뭐 한 건당 100밀리언 해서 거의 뭐 100억 불 뭐 이런 단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국 바이오텍의 성장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던 수많은 그 다국적 회사에서 이제 경험을 쌓고 미국의 FDA라든지 다양한 학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중국에 다시 돌아가서 중국 바이오텍들을 일으키는 주요 어쨌든 인재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배경이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미국의 우리 한인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생명과학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혹시 현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능성, 중국처럼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레이쇼로 보면 중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회사에도 거의 뭐 100대 1도 넘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중국 분들이 일을 하시고 그 중에 한국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에이시안입니다. 같은 에이시안. 그래서 레이쇼라든지 회사 내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베니핏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다가 한국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제가 봤을 때 제일 가깝게 최근에 가신 분은 차바이오 백신 연구소장으로 오신 한성일 박사님 계시고요. 파이저에서 스트럭처 바이올로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 전에는 정재욱 박사님이 이제 GC 바이오팜에서 또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GSK에서도 계셨고 뭐 윤태영 박사님을 비롯해서 최승규 박사님, 박영환 박사님 등 이제 여러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또 구성인으로서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을 조금 더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한국행을 좀 또 택할 수 있도록 또 여러 분야에서 또 그 접촉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직접 얘기해서 누구를 꺼내달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메일이나 컨택이 오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고 그리고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된다면
중국 못지않은 강력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그런 환경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기업 컬처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 분들, 미국 문화에 적응하신 분들은 한국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약간 수직적인 뭐 기업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이제 상하관계, 경직적인 문화가 있을 텐데 미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이끈 기업 문화가 어떤 좀 차이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두 개의 기업을 비교를 해보면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몸담았던 파이저라는 제약회사와 에비라는 제약회사의 이제 두 개를 봤을 때 이제 파이저는 조금 더 오래된 회사고 그 전에 있었던 히스토리까지 합치면 굉장히 오래됐지만 에브비 자체로만 봤을 때는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분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그 전과는 또 다른 컬처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이 두 회사의 이제 컬처적인 거를 봤을 때는 뭐 말씀하시고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약간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또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인터랙션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전체가 바라보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한국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이제 개개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컬처적으로는 이제 많이 서로 비슷한 수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영어를 쓰다 보면 높낮이의 변화가 별로 없는 반면에 아무래도 한국은 존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는 뭐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알려질 거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미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계 회사, 물론 이제 제약회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힘들다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달랐을 수 있지만 지금에는 굉장히 문화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고 와서도 크게 적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이제 이해하려는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하고 뭐 상호 존중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간의 제약바이오 분야 그 패권 경쟁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MFN 약가 뭐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세 100%일지 200%일지 아니면 뭐 0% 수렴할지는 모르겠는데 관세 정책을 뭐 매일 폭탄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도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카시오피아의 이제 미국 내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 기업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카시오피아의 어떤 네트워크나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전문가들과 이런 접점을 늘려가면 좋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효과적일지 뭐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말 궁금한 기업들은 직접 참여를 하시고 직접 네트워킹을 하시는 것이 줌 미팅이나 아니면 그냥 전화 콜을 통해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은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오송바이오에서도 약간 비슷한 컨설팅 워크를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페이퍼로 보고 그냥 줌 인터뷰를 했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바로 옆에 있을 때와 또 떨어져 있을 때가 다르면 안 되지만 그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참여를 독려를 해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또 해주실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물론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심포지움에 참여해주시는 개개의 기업들이 그 정도의 돈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돈을 지원을 받아서 올 수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셔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면 다음에도 오실 수 있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매년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전에는 이런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올 때는 그 넥스트 레벨에서 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또 구하시는 게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가 된다라는 게 저희가 좀 느껴지는 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프로그램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많이 알려져서 서로 왔다 갔다, 그리고 저도 알기로도 제약바이오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세미나나 그런 포럼 같은 거를 하시는데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나 인재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카스비피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시고 협회에서도 카스비피하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협력을 할지 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스피피 22대 회장이신 정승원 회장님 모시고 카스피피 활동에 대한 소개와 협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미국의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카스비피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회장님 오늘 바쁘신데도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K스페이스 제6차 전문가 인터뷰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